저는 그 옛날에 세브란스 의과대학에 전 입학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세대학이 생기기 전에 전 입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연희대학교에 이 세브란스 의과대학에서 의예과를 의탁 그런 교육이 있어서 연희대학에 입학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의예과 의탁 교육을 받고 그 연희대학에 그 의예과를 졸업한 후에 다시 세브란스 의과대학에도 시험 봐서 합격을 해가지고 세브란스 의과대학에 들어갔고 그 세브란스 의과대학 다니는 동안에 연희대학하고 세브란스가 합치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을 뭐를 할까 하고도 투표를 하고 그럴 때 두 가지 이름이 나왔어요. 세연대학하고 연세대학이. 나는 세연대학 찍었는데 수가 모자라서 연세대학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연희대학 입학하고 세브란스에 들어가서 졸업은 연세대학으로 한 1세대예요. 그래서 하여간 우리 또 아버지께서 그 복수면허자예요. 그 일제시대에 무의천 그 해소 정책으로 단기 의학교육을 시켜서 한의학도 가르치고 양의학도 소위 양의학을 가르치면서 이제 국가시험을 봐가지고 의학의 그 합격을 하면 의사 자격증을 두고 한의학 합격하면 한의사 자격증을 줬는데 우리 아버지는 둘 다 합격을 해가지고 양방 한방 다 면허가 있어서 그 당시 이미 복수 면허자가 됐었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서 보면서 뭐 나도 그냥 자연스럽게 의사가 이제 되는 길로 택했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아버지로부터 나는 한의학 공부를 했고, 그래서 오히려 한의학 공부는 의과대학 가기 전에 또는 의과대 다니면서 계속 아버지 밑에서 한의학 공부를 했고, 그래서 저는 그 한의사나 그 면허를 우리나라에서 딴 게 아니고 오히려 미국 가가지고 그걸 땄다기보다는 오히려 미국에서 내가 제도를 만들어서 내가 먼저 따고 내가 줬어요. 시작이. 그래서 미국에서 일단 그랬고, 아까 뭐 펜대학에서 우리 공부도 하시고 연구를 하셨지만 제가 펜실바니아 의과대학에 한 25년 동안 교수 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 있으면서 제가 한의학을 미국에 확산시키는데 뭐 제 1세대로, 왜냐면 그 당시 한의학을 하는 사람이 미국에 없었고, 닉슨 대통령이 72년도에 중국을 갔다 오면서 굉장히 관심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 사람이 없어서 다행히 내가 펜실바니아 대학에 있던 시절이기 때문에 내가 픽업이 돼가지고 필라델피아 중심으로 얘기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뉴욕에 와달라, 시카고에 와달라, 샌프란시스코 와달라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를 했고, 이러다 보니까 뭐 학회가 생기고 뭐 하다 보니까 내가 미국 학회 회장도 하고 세계 학회 회장도 하고 하면서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키는 역할을 내가 많이 했고요. 또 그런 제도를 만드는데도 제가 그 자문위원으로 전부 이제 했었고, 그러다가 이게 한의학만 가지고 발전시키고 하는 게 문제가 있고, 또 그건 국한된 거니까 같이 하는 동서의학. 근데 그거 말고 너만 있냐 나도 있다 하고 사방군데서 소위 다른 요법들이 대두되면서 뭐 예를 들면 뭐 호미오패스라든가 뭐 카이로프랙트라든가 오스테오패스라든가 뭐 수백 개가 나타나면서 나도 여기 있다 나도 여기 있다 하다 보니까 이거 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정식 의학이 아닌 분야들을 대체 의학으로 하자. 그러다 보니까 서양의학, 한의학이 있고 대체의학이 생겨서 A, B, C가 생겼는데 오히려 자꾸 갈라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걸 한데 묶어서 같이 연구하고 다뤄야지 발전이 있겠다. 그래서 합쳐가지고 그걸 통합의학이라고 하자. 사실은 그런 용어 자체도 그 용어를 새로 만드는데 제가 다 있었어요. 동서의학이니 대체의학이라는 얼터너티브 메디슨 말도 제가 시작을 한 거고요. 이제 그런 거 쭉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걸 한번 이렇게 종합을 해서 한국이 세계 의학을 주도하는 시대가 올 거라는 전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몇십 년 동안 미국 시민으로 일하고 거기서
우리나라가 세계 반쪽하고 국교가 없었기 때문에 활동이 자유롭지가 않으니까 내가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자유롭게 소련, 중국 다 다니고 헝가리, 뭐 체코슬로바키아 다니면서 강의도 하고 자유스럽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 가지고 그런 활동을 하다가 나중에 이런 걸 완성은 한국에 하고 싶어서 한국에서 하고 싶어서 미국 시민권 포기하고 그러고선 와서 이거를 우선 제도권에 이렇게 진입하고 확산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연세대학에서 이 한의학 강좌, 대체학 강좌를 시작하고 우리나라 41개 의과대학에 전부 다 처음엔 제가 다 다니면서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전국에서 다 하고요. 게다가 이제 그 통합의학대학원을 차의과대학에서 만들면서 제가 초대 대학원 원장으로 이 통합의학의 석사 박사 과정을 만들어서 차의과대학 가서 쭉 있고 지금까지도 거기에 관련돼서 지금 통합의학에 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의학도 하고 한의학도 하고 대체학도 하고 또 그 외에 그 전문 과목도 저는 관심이 많아가지고 인턴도 몇 번 했고 레지던스도 여러 개 해가지고 제가 한 거는 방사선도 했고 가정의학도 했고 안과도 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재활의학까지 해서 저는 그 전문 분야도 많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그 의학에 관계된 건 자꾸 파고들고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나이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내가 주장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불러주거나 여기저기서 나를 소개하면서 이제는 뭐 세계 뭐 사상가래다 보고 그래서 어떤 세계 인물로기도 보면 내가 자꾸 소개되는 게 사상가로 소개되더라고요. 왜냐면 의학을 하고 과학자이면서 자꾸 철학 얘기를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한 대 묶어서 그냥 사상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얘기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꾸 철학 얘기, 동양 철학 얘기 나오고 무슨 어떤 메타피직스 형이상학적인 거 뭐 이런 얘기 자꾸 튀어나오고 종교적인 얘기도 나오고 이래서 좀 뭐 갈팡질팡하지만 이제 그러나 이렇게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의 건강이고 행복이라든가 무슨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건강이기 때문에 건강이 없으면 뭐가 있어도 담을 데가 없어.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건강이다. 이게 이제 또 건강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우리 인간은 그 우리 바깥의 어떤 존재, 높은 존재하고 컨택트 할 때 항상 컨택트 포인트, 액세스 포인트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신하고 대화한다 그럴 때 직접 신이 아니라 중간에 뭐가 매개체가 있어줘야 되고요. 그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 중간 매체가 뭔가 그러니까 하다못해 뭐가 있어줘야 그걸 중계로 우리나라는 이 조상신하고 이렇게 뭘 할 때 대화를 하고 얘기를 할 때 허공에 대해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심볼릭하게 우리는 무덤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게 거기다 묻혔고 거기 어디에 계시고 하늘나라에 있지만 나와의 매개체가 무덤이라는 게 있어서 우리도 모르게 무덤을 찾아가지고 거기서 중얼중얼하고 얘기도 하고 인사도 하고 사과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매개체가 있고 다른 종교도 뭔가 심볼릭한 게 있어가지고 항상 그 심볼을 통해서 어떤 대상하고 뭐 부처를 만들어 놓고 그걸 대상으로 한다든가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한다든가 이렇게 매개체가 있는데 우리는 이 대우주와 뭐 이런 그 대자연과 또는 그 이상의 어떤 존재와 컨택트를 한다고 그러면 그 컨택트 포인트가 바로 나라고 하는 나라는 존재의 나의 의식 이것을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다른 이런 환경이라든가 우주라든가 의식하고 이제 접점이기 때문에 결국 나라고 하는 내 중심이 되지 않겠나. 결국 그건 뭐냐면 나의 몸, 나의 의식 이런 것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것이 의학에 이렇게 접목이 되면서 특히 지금 이 시대는 소위 말하는 4D의 시대라고 이 디지털, DNA, 디자인, 디비니티 4D의 시대인데 그게 바로 나라고 하는 요 개체를 통해서 4D하고 연결이 되고 그게 바깥 세상 육신이나 의식의 세계하고도 컨택트가 되는 포인트니까 바로 포커스가 나의 건강
이제 이렇게 된다. 근데 그 건강을 지키고 그러려고 그러면은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요약을 하면 이게 되지 않겠냐 해서 이제 그걸 종합을 하니까 딱 5가지로 되니까 뭐 건강의 5정법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론이 정립이 된 거고 이제 그런 얘기를 쭉 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마치 무슨 5정법의 뭐다 뭐 이렇게 뭐 창시자다 뭐 이렇게 소개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렇게 최근까지도 그 5정법에 대한 강의를 했는데 저는 그 5정법의 풀 텍스트가 처음부터 쭉 강의하는 게 보통 12시간이에요. 제대로 그 소개를 하려면 12시간이 필요해. 뭐 지난주에도 이렇게 했지만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루에 12시간을 못 하니까 대부분 토일 이렇게 잡아서 반 토요일 반 일요일 이렇게 하는 것이 나의 루틴 그 렉처 코스인데 오늘은 2시간으로 종합해서 하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3시간입니다. 예? 3시간인가? 예, 그래서 그 시간 안에 그냥 뭐 그림도 준비됐으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시간 되는 데까지 좀 얘기하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는 특히 자연 치유 관광 포럼이기 때문에요. 거기 이미 포함되어 있는 의미를 우리는 다 살리는 그룹이니까 자연이라는 거, 그다음 치유라는 거, 그다음 관광.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무엇이고 또 그걸 함으로써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건 무엇이고 또 이걸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그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또 뭐 단계별로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실무자들 중에서 사업 중에 혹시 5정법을 중심으로 한 그 무엇 그게 강좌가 되든 또는 뭐 그게 뭐 퍼블리케이션이 되든 워크숍이 되든 또는 뭐 투어를 하더라도 5정법에 관계되는 무언가 이런 것도 한번 구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그럼 5정법에 대한 것이 자꾸 거론되니까 한번 구체적으로 그게 뭔지 한번 설명해 보라. 막 이제 그렇게 나한테 명령이 떨어져서 그냥 그거에 대한 아웃라인을 조금 오늘 시간 되는 데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림은 많이 준비됐는데 뭐 이야기는 왔다 갔다 하겠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요약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 뭐 우선 우리 자연치유 관광 포럼에 대한 거고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우선 그게 아예 앞에다 놓고 무릎에다 놓고 하시지 그래? 난 그거 안 받으잖아. 아니 선생님 녹화 여기서도 하고 있어요. 아 그것도 또 뭐 이렇게 하는 거야? 너무 오래 켜놔가지고. 근데 강의할 때 제일 싫은 게 텅 빈 방에서 나 혼자 이 카메라 놓고 혼자서 얘기하는 게 그게 제일 재미도 없고 지루하고 그러더라고요. 자 어쨌든 이게 바로 내가 늘 그 강의하는 그 내용의 제목이거든요. 이제는 건강과 병에 대한 패러다임이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하는 거하고 그러다 보면 꼭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개념이 이렇게 자연이란 무엇인가 그러다 보면 또 우리가 알려고 하는 노력의 반은 철학이고 반은 과학인데 자꾸 반쪽만 가지고 강조하고 그런 반쪽이 항상 비니까 통합을 해서 같이 하다 보니까 우리 과학과 철학의 만남 뭐 이런 것도 이해하는 데 서로 도움이 돼서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우리가 건강과 그 이 병 이런 거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힐링 아트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또 뭐 좀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거기에 우리가 다뤄야 되는 게 생로병사에 대한 거를 이제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걸 구체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내가 해야 되는 게 뭐냐 할 때 이제 5가지 원칙이 있으니까 그거를 제대로 먹고 제대로 자고 제대로 움직이고 제대로 마음 쓰고 제대로 숨 쉬고 하는 5가지를 5정법이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되는 건가 이제 그런 걸 하다 보면은 그 다음에 이것을 모두 종합을 하는 전체가 하나로 묶어지는 전일, 홀로스, 홀로니즘, 전일 철학 이제 이런 개념으로 요약이 되면서 그 다음에 내가
그 대상으로 강의하는 그룹에 대한 연결. 오늘은 우리가 자연치유 관광 포럼이니까 이 모든 내용을 자연치유 관광에다 이렇게 맞춰서 연결을 하는, 또 이게 만약 그룹이 다른 그룹이라면 끝에는 그 그룹에 맞는 이제 그런 연결점을 찾아서 얘기하는 뭐 그런 스타일이 될 거기 때문에 오늘도 그냥 그저 대강 이 내용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림 나오는 대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건 여태까지는 뭐 그랬잖아요. 건강 그러면 뭐 병이 없으면 건강이고 이 또 뭐 고장 나면 병이고 이제 그런 개념이 점점 건강이라는 건 그게 아니지. 이제 몸도 건강해야 되지만 뭐 정신 건강해야 되지 하던 것이 또 그것만 해도 안 되지. 이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건강해야지 사회적인 병도 따로 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것, 정신적인 것, 정서적인 것도 있지만 사회적으로도 건강해야 된다. 그러다가 이젠 그 영적인 차원도 거의 건강을 해야지 완전 건강하지 영적인 걸 이제 고려하지 않으면 완전한 건강, 완전한 인간의 건강이라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심령적인 것도 우리가 인정하거나 안 하거나 간에 엄연히 존재하는 어떤 상태고 또 나는 소위 말하는 나는 안 믿는다 하더라도 내가 다루는 상대방이 그걸 믿고 있는 사람인데 그걸 알아야 내가 다루지 그렇기 때문에 이건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건강과 병을 다룰 때는 이런 측면을 다 알아야 나한테도 도움되고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이런 건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런 건강과 병에 대한 패러다임을 볼 때 우선 우주적이어야 된다. 지금 왜냐하면 우리 건강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지식만 가지고도 우주하고 직접 관계되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 우선 우주의 리듬부터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부터 모든 게 직접 관계되고 뭐 우주에 있는 모든 원소가 그 중에 일부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원소로 되어 있으니까 그 우주의 그런 성분하고 그런 에너지와 이런 관계가 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알지 않으면 진정한 우리의 그런 그 정상이나 생리나 이런 현상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주적인 측면의 그런 우리 건강관. 그다음에 진화. 지금도 진화하고 있다. 사실 우리 다들 아시는 내용을 자꾸 난 얘기를 하는 거지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인간다운 인간이 생긴 지 4만 년밖에 안 되거든요. 소위 사피엔스가 4만 년밖에 안 돼요. 지금 우리가 비슷한 인간은 4만 년밖에 얼마밖에 안 되고 그전에는 오히려 우리 이 인간에 가깝기보다는 침판지나 고릴라에 가까운 쪽의 사람이지 지금 우리와 가까운 우리 또래 사람은 4만 년 전에부터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한 건데 지금도 진화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요. 우리 몸의 중심이 있어요. 우리 뭐 재활의학에서도 그걸 많이 다루는데 무게 중심이 우리 몸 앞에 있었어요. 얘는 이러고 달 때는 무게 중심이 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점점 뒤로 오잖아요. 요새도 몇 밀리씩 뒤로 가. 나중에 이렇게 될지 그건 몰라도 하여간 뒤로 지금도 움직이고 있고 여러 면에서 진화가 진행 중에 있거든요. 지금도. 그러니까 진화 과정. 진화라는 건 환경의 변화에 우리가 적응하는 것이 진화인데 속도가 변화를 못 따라가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차이 때문에 우리 건강에 문제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진화와의 우리 현실의 상태하고를 알아야 요게 진화적인 문제 때문에 차이점 때문에 이런 게 생기는가 하는 문제점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진화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또 의학을 건강을 들여다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내 몸이 여기까지가 내 몸이냐? 아니잖아요. 자석이 있으면 주위에 자장이 따라다니는 그 자장이 있는데 이것처럼 나라고 하는 건 바로 이 피부까지가 아니고 내 주위에 나를 따라다니는 이런 하나의 필드, 에너지 필드, 에너지 장이라는 게 있고 거기엔 중요한 그런 그 역할이 있고 우리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에너지 필드가 존재한다. 이젠 그런 학자들이 자꾸 늘어나고 연구하고 발표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라이프 필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연구를 이렇게 DNA 분자를 가지고도 연구를 해요. DNA 분자가 예를 들면 이렇게 단백질이잖아요. DNA 분자 가지고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그걸 이제 특별한 그
특별한 그 순수 적외선 같은 걸로 이렇게 쪼이고 스크린에 하면은 이 여기 구조도 여기 나타나지만은 주위에 이렇게 아지랑이처럼 에너지가 아질아질하게 나타나는 게 있어요. 패턴이 찍혀요. 근데 그게 오히려 빙빙 도는 모양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꼬이는 걸 토션이라고 그러니까 이름을 토션 에너지 뭐 이렇게도 이제 얘기를 붙이는데, 그래서 이렇게 연구하다가 이제 최근에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은 이 연구하던 사람이 이걸 찍고 계속 나타나는 모습을 연구하고 그러다가 오늘은 끝났다 그러고서 그 DNA 분자도 챙겨놓고 그 집으로 갔는데, 그 다음날 출근할 때 이 전원을 끄고 가는 걸 잊어버리고 그냥 왔어요. 근데 이 DNA 분자는 따로 떼놨는데 주위에 생겼던 에너지의 아질아질 빙빙 도는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스크린에. 이게 뭐야? 이거는 그냥 자석은 옆으로 챙겨놨는데 자장의 모양이 뜨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상하다, 이게 뭐야? 그래서 다시 해보니까 이 DNA 분자는 있고 주위에 이게 그 에너지 장이 찍히는데 이걸 일부러 또 빼놓고 또 이렇게 했더니 그 계속 그 잔영이 남아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서양에서나 또 과학자들은 그런 경우엔 뭐 잘 설명이 안 되고 그러면 그냥 고스트 말을 많이 붙여. 그래서 고스트 DNA 페노메논, 그 고스트 DNA 현상이다 이름을 붙이고 계속 연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사라지냐, 그걸 또 어떤 뭐를 했더니 그게 없어지나 이런 계속 연구하지만 문제는 그 영상이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나오는 어떤 영상이 이렇게 남아있기도 하구나, 분리되기도 하구나, 이제 이런 것을 또 얘기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또 이 분야에 연구한 어떤 사람들은 이론을 또 이렇게 비약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몸에, 그러니까 이런 분자에도 에너지 장이 있는데, 그럼 세포는 세포대로 에너지 장이 있고, 장기 그러면 장기에 에너지 장이 있고, 인간 그러면 인간 전체에도 에너지 장이 주위에 있다. 서로 관계가 있고. 이제 그래서 우리 모든 생물체도 자기 주위에 그 에너지 장이 있는 걸 또 집중적으로 연구한 분들이 있어요, 생물학자 중에. 해보니까 생물체마다 에너지 장의 범위가 달라. 참새는 몇 센치고, 뭐 까치는 몇 센치고, 이게 다른데, 그 자기 생명장 안에 뭐가 이렇게 접근을 하면 이 신경도 아니고 뭐가 아닌데 뭘 느끼면서 위협을 느낀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 뒤에 뱀이 막고 와가지고 혓바닥 날날라 하면은 그게 무슨 소리라든가 감각으로는 못 느끼는데 뭔가 이렇게 의식을 하는 그런 느낌이 있다. 뭐 이런 거. 뭐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그 뭐 재밌는 예로 어떤 지하철역은 이리도 가고 이리도 가는 양쪽에 서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런 데 있는데, 어떤 데는 이러고 서 있는데 하도 이상해서 이렇게 보니까 저쪽에서 누가 날 째려보고 있단 말이야. 이제 그럴 때 나도 모르게 그 의식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거. 그리고 또 엘리베이터 같은 거 탈 때 처음엔 사람이 꽉 차서 서로 이렇게 막 꽉 이게 끼어서 타고 있지만 하나 둘씩 내리는데 다 내리고 앞에 붙었던 사람이 계속 붙어서 이러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하나 내려면 이거 움직이고 둘 내리고 나중에 둘이 나면 둘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 적당한 그 안전 거리를 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 라이프 필드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 또 그런 걸 자꾸 연구하다 보니까 요새는 그 이론이 이렇게까지 돼요. 이 주위에 이런 그 생명장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의 기억이 오히려 뇌 속에 기억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런 생명장이라고 하는데 어떤 그런 그 정보의 장이 거기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걸 우리가 뇌가 리트리브해서 디스플레이 하는 거지 뇌 안에 기억이 되는 게 아니다. 우리가 핸드폰 할 때 핸드폰에서 뭐 나타나는 게 거기다 입력되어 있는 게 아니다. 오히려 저기에 그 어떤 센터에, 정보 센터에 입력되어 있는 거를 핸드폰이 이 코드가 맞고 사이클이 맞아서 그걸 리트리브해서 여기다 디스플레이가 되는 거지, 핸드폰 안에 모든 정보가 있는 건 아닌 것처럼 기억이라는 게 뇌에 있는 게 아니고 이런 그런 생명장에 저장되어 있던 것이 뇌에서 리트리브하는 그런 거다. 그리고 핸드폰에서 내가 미국에 있는 우리 아들하고 통화를 하고 그럴 때 전화를 걸면 요게
따라랑 하고 이렇게 우리 아들한테 가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서 나가면 이게 360도로 메시지가 확 퍼지죠. 그렇지만 이게 여기 있는 정보 정거장으로 이게 연결이 돼서 그게 저장됐다가 거기서 또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 접점이 있으니까 나하고 맞는 그 접점이 있을 때 이 정보가 360도 퍼지지만 그 정보가 요리 연결됐을 때 거기에 저장이 됐다가 또 거기서 또 360도 퍼지지만 그걸 리시브하는 리셉터 그게 이제 우리 아들이라는 그 핸드폰에 사이클이 맞는 게 거기 있기 때문에 고리로 연결되는 거지 나가는 건 360도로 나가잖아요. 그렇지만 나하고의 관계는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처럼 되지만 사실은 우주로 다 퍼져나가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명장이라고 하는 건 그런 식으로 있지만 뇌가 그런 핸드폰처럼 이렇게 리트리브하는 그런 거지. 그래서 이 기억이라는 건 뇌에 있는 게 아니다. 뇌는 그런 그런 도구로서 하나의 그 정보를 리트리브하는 그런 거다. 그리고 이런 것이 고스트 DNA 페노멘처럼 우리 몸에는 이런 그 기억과 의식의 정보 덩어리가 우리랑 같이 얽혀 있지만 그게 어떤 현상으로 완전 분리가 아니라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일시적으로 분리된 현상이 있을 수도 있다. 이 에너지처럼. 그런 것이 우리가 말하는 뭐 유체 이탈이라든가 뭐 그런 현상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인도에서는 그 특히 힌두 그 종교 이런 데서는 많이 보는 현상인데 의식이 이게 눈을 말똥말똥 뜨고 가만히 있는데 뭐 심장 뛰고 숨 쉬고 예 근데 전혀 반응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손을 올리면 이렇게 하고 가만히 있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가만히 있고 그대로 있는 그런 환자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정신과에서는 카타토니아라고 그래요. 카타토니아. 근데 그 인도에서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영혼이 어디로 갔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온다고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우리 정신과에서 보는 환자도 그렇고 인도의 그런 사람들도 다시 돌아왔다든가 뭐 이런 것처럼 며칠 있으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완전 정상이야. 이러고만 있던 사람이 완전 정상이 돼요. 그래서 그걸 의학은 우리 스키조프레니아라고 하는 질환의 일부의 증상으로 카타토니아라고 그러지만 그때 종교 집단에서는 영혼이 어디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지만 따로 이렇게 분리돼 있다가 다시 돌아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또 그리고 우리 또 의학에서 이 중풍 환자 중에 그 여기 일부 그 부위만 그 망가지는 데가 있어요. 근데 고기가 망가지면 이쪽이 망가지면 반이 이쪽이 마비되고 이쪽이 마비되고 어디 망가지면 말을 못하고 어떻게 하면 뭐가 안 되고 하지만 그 부위가 망가지면요 그 의식만 남아있지 아무 동작도 연결이 안 돼요. 아무 동작도. 그 얘기는 뭐가 비슷한가 하면은 이 자동차 안에 운전자가 있는데 이 틴티드 글라스가 돼서 바깥은 들여다 보이지 않지만 안에서는 다 내다 보여. 그럼 운전자가 가다가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안에서 하는 소리가 나가지도 않고 그 불도 깜빡깜빡 하는 것도 안 되고 이렇게 교통하는 방법이 없어. 근데 안에서는 다 보여. 뭐라고 하는지도 듣고. 근데 내가 하는 소리는 바깥에서 하나도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아. 그래서 마치 영혼이 그 몸 안에 갇혀 있는, 그러니까 사람이 차 안에 갇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locked in syndrome, 우리 의학에서는 locked in syndrome, 갇혀 있는 영혼 증후군이야. 이제 그런 현상 환자에게 있거든요. 다 알아들어. 근데 꼼짝도 못해 반응을 안 돼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의식이 완전해. 그런데 이제 연구해 보니까 살아있는 부분이 한 군데 있어요. 눈도 좌우로도 못 움직여. 그러니까 저 자의에 의해서 아래 위로만 이렇게 자의로 움직여. 눈동자가. 딴 데는 하나도 못 움직여. 근데 그거를 알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의사소통의 방법을 써요. 이거 찌까지 아프냐? 아프면 예스면은 위로 이렇게 두 번 떠라.
놓으면 어떻게 해라 그러면 눈동자로 이렇게 아프다. 그러니까 예스 노가 되니까 이 서로 의사소통이 돼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이제 서로 묻고 하면서 치료하는 게 있는데 락드-인 신드롬 그런 환자가 실제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재활의학을 전문으로 하는 데다 뇌졸중 환자가 많기 때문에 그토록 그런 환자가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다 알아들어요. 그 우리 그 후배 교수도 의사인데 자기가 이제 그런 증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나는 그 회진할 때 또 뭐 레지던트 의사들 다 데리고 회진하면서 난 그 의사한테 정중하게 인사하고 다 얘기하고 뭐 보고도 해주고 얘기하고 한참 얘기하다가 뭐 내일 다시 올게요 그러고 난 정식으로 인사하고 가고 그러는데 딴 사람들은 내가 왜 그러는지 그냥 그 호섭이한테 얘기하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다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락드-인 신드롬인데 이거는 그 유명한 불란서 작가 베르나드 웨버 뭐 그쪽 발음으로는 베르나르 하지만 영어식으로는 베르나드 웨버인데 그 사람의 작품 중에 뇌라고 하는 원래는 그게 이 Ultimate Secret 이게 Ultimate Secret이라는 제목인데 우리나라 말로 뇌라고 번역이 돼서 된 소설인데 거기에 주인공이 바로 그 락된 신드롬이에요. 근데 그 눈의 아래 위로 움직이는 그 동작 가지고 컴퓨터로 움직이면서 막 범죄까지 저지르는 뭐 그런 스토리지만 그런 환자가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바로 어떤 현상이냐 할 때 아까 그런 이런 현상하고 연결이 되는 건 아니냐 이제 이런 연구고요. 그다음에 또 성질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사물에는 성질이 있는데 물질의 성질이 질이고 비물질의 성질이 성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좋은 예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여기에 예민하고 이걸 실생활에서 모르게 쓰고 있지만 확실히 구분이 되는데 뜨거운 걸 먹으면서 시원하다. 뜨거운 목욕탕에 들어가면서 시원하다 그러는 게 그 뜨겁다는 거는 템퍼레처, 질적인 개념이에요. 템퍼레처가 얼마나 높으냐. 근데 시원하다는 건 그건 질적인 온도가 아니고 우리가 쿨하다는 속이 시원하다는 그런 시원함이지 온도가 낮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뜨거운 국물 먹으면서도 시원하다 그래도 말하는 사람도 자연스럽고 듣는 사람도 쉽게 받아들이지 그게 왜 뜨거운데 시원하냐고 따지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런 개념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 문화 속에 녹아 있는데 그래서 물질이 질이니까 우리 몸이고 이 성은 비물질 우리의 마음이라든가 의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성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이 체질 그러면 질 몸을 이렇게 하지만 마음은 성격 그래서 몸은 체격 성격 성격과 세격 합해서 인격 그 크리스탈라이즈 된 건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의학에도 원래 서양 의학이라는 건 소위 말하는 evidence based 증거가 물질적인 증거를 측정 가능하고 보여줄 수 있고 이렇게 그게 과학이라고 해가지고 항상 그런 물증이 있어야 되는 질 중심의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의학도 질 중심의 의학의 서양 의학이에요. 그래서 evidence based medicine이죠. EBM 증거가 있어야 돼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병이고 낫다는 증거가 있어야지 나은 거지. 그래서 그 에비던스 베이스, 그게 과학적이다, 비과학적이다 하는 게 바로 그 기준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에 대한 거는 별로 그렇게 그런 게 정립이 안 돼 있어요. 근데 동양의학은 성 중심이에요. 그래서 그 악성, 양성, 음성, 음성, 양성, 뭐 연성, 경성, 산성 하면서 성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서양의학에서는 진단을 해도 병이 있다 없다 하려면은 그 장기라고 하는 덩어리가 커졌다, 작아졌다, 터졌다, 막혔다, 뭐 그렇게 진단을 하는 거죠. 뭐 MRI는 모든 검사를 해도 바로 그런 질적으로 터졌냐, 막혔냐, 적어졌냐, 뭐 이러는 거고. 근데 한의학은요, 그게 아니고요. 이 성이기 때문에 허하냐, 실하냐, 이게 뭐 냉하냐, 뭐 이렇게 해죠. 성이 지금 질적인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같은 콩팥을 얘기해도 이쪽 MD 쪽에서는 질적인 거 가지고 막혔다 안 막혔다 부었다 그게 없으니까 정상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나 환자는 기운도 없고 아직 여러 가지 증상이 다 있거든요.
그러면 한의사한테 가면 아유 신이 허하시군요. 뭐도 실하군요. 그러면 실한 걸 허하게 허한 걸 실하게 치료 방법도 다르고 이론도 다른데 서로 상대방을 모르다 보니까 서로 모르는 걸 모르고 서로 싸우는 거죠. 하나는 성을 바탕으로 한 학문이고 하나는 지를 바탕으로 한 학문이고 그러니까 우리 같은 통합의학자는 둘 다를 같이 종합을 해야 올바른 판단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성질에 대한 차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강에 대한 것도 이게 건강을 잃으면 병이고 병이 나면 건강이다. 여태까지는 그러고 쭉 왔죠. 그러는데 21세기 들어서면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건강을 추구하는 시대가 되면서 발견된 게 건강은 잃어도 아직 병이 아닌 병은 낫는데 아직 건강이 아닌 중간에 불건강이면서 미병의 상태가 되어 있는데 대부분 사람은 여기 속해요. 완전 건강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지금 뭐 병원에 갔어야 될 환자도 아니거든요. 그 때문에 대부분 사람은 여기 속하면서 살다가 가끔 이렇게 오면은 치료받고서 다시 또 되고 가끔 여기 오지만 얼마 안 있다 또 이리 오고 하니까 대부분 사람은 그냥 불건강, 아건강, 미병 상태로 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런데 문제가 이거에 전문가가 없는 거예요. 의사들은 병의 전문가지 건강의 전문가가 아니에요. 병의 전문가, 병에 대한 건 잘 알아. 뭐 어떻게 이런 게 생기고 어떻게 하면 없어지고 이런 건 잘 아는데 건강에 대한 건 왜냐하면 의사의 평균 수명이 일반 사람보다 더 나은 게 아니에요 전혀. 오히려 더 짧아요. 스트레스 많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건강의 전문가가 아니에요. 병에 대한 전문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이것을 그래도 해결해 보겠다고 나선 게 사실 그게 이제 그 대체의학이라고 하는 걸 표방해서 하는 분들이거나 이 예방의학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분들인데 우리 치유관광 포럼의 멤버들도 사실은 바로 이 그룹의 전문가들이에요 지금. 그 소위 말하는 그 미병을 다루는 여러 가지 분야가 있고 전문성이 있는데 그중에 어떤 부분이 우리 자연치유관광의 멤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미래의학의 주인공은 여기에요. 이거는 이제 이거의 곁다리로 도움을 주는 거고 진짜 백이 인류의 건강을 이제 다스리고 도와줄 수 있는 거는 바로 이거의 전문가들이다. 이제 그러다 보면 바로 이게 바로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시다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것이 이제는 이런 의학이나 이런 것이 주도가 될 수 있기에 가장 좋은 여건을 갖춘 게 전 세계에서 한국이거든요. 미국에 있는 그 NIH 중에 그 디비전이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NCCAM, National Center for Complementary Alternative Medicine, 그래서 NCCAM, 그래서 대체약을 주로 다루는 그 부서가 있는데 그 디렉터가 옛날에 로자리오가라는 사람이 신경과 의사가 할 때는 이제 나랑 가까워서 한 번은 너 한번 한국 와서 보라. 그래서 내가 2주를 초청해서 한국을 다니면서 다 골고루 둘러봤어요. 뭐 한의과대학도 가보고 연구센터도 가보고 서울대학도 가보고 연세대학도 가보고 뭐 개인의원도 보고 다 둘러보고 그래서 가면서 이제 나한테 하는 얘기가 이런 서양의학, 동양의학, 대체의학을 다 합해서 새로운 의학을 탄생시키는 가장 좋은 여건을 갖춘 게 전 세계에서 한국이라는 생각이 자기 들었다. 뭐 이러고 갔어요. 저도 그래 거기에 이제 동의하고 나도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이 보세요. 그 200개 나라 중에 제일 가난하던 나라가 어떻게 1등 나라로 기어 올라가요? 그 우리밖에 없잖아요. 우리밖에 없어요. 그 뭐 다들 아시는 거 되풀이 볼래요? 저 소위 뭐 인류 문화의 발상지, 그럼 서양 중심의 학문이긴 하지만 저쪽에 그 메소포타미아 뭐 그쪽 그 이집트 나일 쪽에 그 메소포타미아 문화 거기서 수메르 거기서부터 그 문화가 이제 발전돼서 문명의 축이 점프로 왔다 갔다 하는 법이 없어요. 인류 역사상 그 회오리 바람처럼 그 태풍의 눈처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움직이지 여기 있다 이렇게는 된 적이 없거든요. 몇천 년 우리 인류 역사상 그 중심이 그 태풍의 핵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연달아 이렇게 움직이죠. 그래서 그 바로 그 메소포타미아, 바빌로니아 지역, 거기서부터 이게 축이 돌다가 페르시아로 갔고요. 그 페르시아에서 바로 옆에 있는 그리스로 갔다가, 그리스에서 로마로 갔다가, 로마에서 스페인과 포르투갈로 올라갔다가, 네덜란드로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영국으로 갔다가, 영국에서 대서양 건너서, 태평양을 건너서 쭉 이렇게 와서 이제 태평양 건너서 태평양 시들하다 그 다음에 국동으로 도착을 이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소위 세계 문명의 축, 혈입하면 눈이 이제 또 우리 극동에 도달을 한 거고, 근데 우리 극동 그러면 한중일인데 한중일의 중심은 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계 문명의 핵은 바로 우리고, 이제는 지금 가시적이잖아요. 눈에 띄고 이제 세계가 인정하는 게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이 중심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결국 K-MED 이 의학도 한국적인 것이 결국은 이 세계 의학을 주도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 그렇게 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한의학이라고 하는 상당히 굉장히 장점을 가지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그 연구 발상, 리서치 아이디어의 보고예요. 그걸 이제 한의학의 과학화가 아니고, 난 한의학의 과학화는 찬성 안 해요. 단지 한의학의 과학적 연구를 찬성하는 거죠. 과학화가 아니고 과학적 연구. 이걸 통해서 전 세계에서 새로운 그런 의학의 창출이 가능하고, 그것이 바로 한국 의학이고 세계 의학이 돼가지고 전 세계 그런 인류 건강을 우리가 이제 맡아서 해야 될 때가 지금 왔다고 생각을 하고, 그 중에 일부가 지금 우리가 이런 수단을 통해서 자연, 치유, 관광 뭐 이런 걸 그런 흐름을 타고 전 세계에 영향을 줄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하여간 이 새로운 패러다임, 응?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은 바로 그 건강과 병을 바라보는 시각이 새로워야 된다. 여태까지 그런 사고가 아니라 이 새로운 시각으로 봐야 된다 하는 거고, 이 우주는 지금 우리가 접하고 있는 거는 허상이에요, 전부. 지금 이 실상 그대로가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건 허상이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전부 다 지난 걸 우리가 뇌가 뒤늦게야 인지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이제 모기 한 마리가 앞에서 앵 하고 오잖아요. 그 우리가 모기 잘 못 잡는 이유가 여기 앵 하고 치면 안 잡혀. 왜냐하면 그거는 조금 아까 있던 자리지, 얘는 이미 벌써 여기 와 있는데 내 눈에는 아직 여기 있어요. 근데 그걸 때려봐자 얘는 벌써 여기 와 있거든. 그 시간이 나타나서 빛이 들어와서 내 뇌가 여기 있구나를 인지하려는데 최소한 0.4초가 걸려요. 0.4초.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건 0.4초 전이지 지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야구 피처가 던질 때 스피드가 얼마나 빠른지, 이게 내 눈이 그러고 공이 오는 걸 보고 여기로 온다 그러고 때리려고 그러는데 요놈이 그래서 그걸 뭐 나클볼이니 무슨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날아오다가 살짝 떨어지게 하면 내 눈에는 지금 오는데 그건 벌써 밑으로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헛스윙하는 거죠, 이게. 그 0.4초라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이미 지난 것들을 감지하고 뒤늦게야 이렇구나 하고 아는 거지. 그래도 우리 눈에 보이는 별들 보세요. 별들이 그 거리가 지금 전부 몇 백만 광년, 천만 광년, 억 광년인데 지금 우리가 보는 거는 10억 년 전에 거, 억 년 전에 거, 천만 년 전에 게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지 지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별마다 다 거리가 멀어서 다 지난 거 몇백만 년, 몇천 년, 10억 년이 지난 것을 지금에 보고 있는 건데 이미 그건 없어져서 우주에서 지금 없어질 수도 있는데 아직 우리는 계속 그거 보고 있고 그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전부 허상이야. 전부 허상. 이 때문에 우주 안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같이 있어요, 지금. 우주 안에는. 우리는 그거를 과거, 현재, 미래를 같이 이렇게 접하면서 우리는 그걸 지금이라고 이제 인지하고 있지만 사실은 전부 허상이죠. 허상. 그것도 그렇고 우리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도 하다 보면 그 끝에가 뭐예요? 원자잖아요. 그 원자 핵 주위에 전자 돈다고 되어 있는데 그 핵이 전자하고 크기를 비교하면요, 서울운동장에 축구공만 한 게 핵이고요,
야구공만한 게 전자이기 때문에 그 원자 하나 놓고 보면 99.9%가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뭉친 게 우리는 이렇게 덩어리로 보이는 거지 사실은 공간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게 우리는 결국 이렇게 앉아서 다 접촉되어 있는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공간이야. 다 붕 떠 있는 거고 공간들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파고 들어가다 보면은 결국 에너지 덩어리고 공간 덩어리고 허상이고 그 과거와 현재 미래가 섞여 있는 그런 걸 우리가 뇌가 이렇게 퍼시브하는 이제 그걸로 우리 이제 뇌 가지고 지금 이렇게 인지하는 게 다 사실 다르다. 그것도 알고 보는 거하고 모르고 보는 거하고 또 다르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우주는 살아있다는 거고 우주 전체가 살아있는 생명은 생명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그 절대 생명 안에서 작은 생명들이 나오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 생명이 튀어나오는 건 아니다. 그래서 우주는 살아있다 하는 생각. 그리고 또 이 갤럭시도 우주도 돌고 커다란 은하계도 돌고 태양계도 돌고 지구도 돌고 그다음에 원자도 돌고 다 똑같은 거 회오리 바람도 돌고 뭐 장마 때 빠지는 싱크대 그 물 빠지는 것도 하수구에 물도 돌고 하다못해 세면대에 물 도는 것도 똑같은 원리로 돌고 그러니까 우주 전체가 다 같은 힘의 원리로 좀 되어 있다 뭐 그런 거고 아까 진화는 진화는 지금도 진행 중이다. 그리고 우리가 의식의 세계가 사실은 오히려 물질 세계보다 의식의 세계가 더 중요하고 오히려 이 우주는 의식의 세계이다 뭐 이런 거 때문에 성과 진리가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고요. 이제 의학에 대한 그 미병 또 이거는 그래서 이 패러다임에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들여다봐야 된다. 병을 보든 건강을 보든. 그래서 적어도 우리 관광 포럼의 멤버들은 이런 사고방식, 이런 시각.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는 눈도 그렇잖아요. 육안이 있고, 심안이 있고, 해안이 있고, 영안이 있고, 깊이의 의식 수준에 따라서 보는 눈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각으로 우리가 사물을 이제 보고 이해하고 그럴 수 있어야지 된다. 그래야 비교적 올바른 판단이 나오고. 그러니까 알아야 제대로 알아야 올바른 판단이 나오고 올바른 판단해야 올바른 행동이 나오고 올바른 이렇게 행동을 해야 올바른 결과가 나오니까. 그래서 결국은 아는 것이 힘이고 알아야지 제대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이 패러다임이 중요하다는 거고. 뭐 잠깐 한 5분 쉴게요. 네.